마 회장이 직접 채화영의 뺨을 내려쳤어요. 그것도 전 가족이 지켜보는 거실 한복판에서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오래 자신이 마 회장의 진짜 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채화영이 단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앞에서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회차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시작할게요. 이번 회차는 채화영이 또 한 번 엄청난 도박을 감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마서린,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계속 가짜 딸 포지션에 서 있던 서린이 서재에서 결정적인 걸 목격하거든요. 바로 채화영이 할아버지의 목걸이를 몰래 꺼내는 장면이에요. 그 목걸이가 왜 중요하냐면 마 회장이 진짜 딸을 찾기 위한 핵심 증거물이기 때문이에요. 채화영은 그걸 이용해서 자신이 마흔애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거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린이 다 봐버린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당황하거나 어떻게든 모른 척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죠. 그런데 채화영은 달라요. 이 인물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대담해진다는 거예요. 찰나의 고민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엔 즉각 행동으로 넘어가요. 채화영은 서린의 손을 꽉 잡으면서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을 시작해요. 내용의 골자는 이거예요. 내가 진짜 마흔애다. 정숙희는 가짜고 나는 진짜다.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협박과 회유가 절묘하게 섞인 방식으로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심리전이에요. 서린은 가짜 딸로 살면서 이미 정체성이 흔들릴 대로 흔들려 있는 상태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만 믿으면 내 자리는 지켜진다고 말하는 건 거의 구명주를 내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채화영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채화영의 계획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성립하려면 마 회장 눈앞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화영은 이강혁을 시켜 유전자 검사지를 조작하려 해요. 근데 이강혁, 이번엔 움직이지 않아요. 이강혁이라는 인물, 지금까지 채화영의 그늘에서 움직이던 사람이에요. 채화영에 대한 감정, 그게 사랑이든 집착이든 혹은 이용관계이든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던 인물이죠. 그런데 채화영이 선을 하나 넘어버렸어요. 채화영의 전화를 한영자가 대신 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질투심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그 화풀이를 했고 그게 이강혁의 마음에 완전히 금이 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인간은 결국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이용당하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모욕당하는 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강혁이 딱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채화영이 조작을 요구하며 이강혁을 몰아세웠을 때 이강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폭탄 같은 말을 꺼내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채화영이 자신의 진심을 저버린 것이 결국 채화영 자신을 무너뜨릴 거라는 뉘앙스로 경고를 날리죠.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강혁의 감정이 단순히 상처받은 것을 넘어서 이미 결심으로 굳어졌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미소라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잖아요. 분노보다 냉정함이 더 위험하거든요. 이강혁은 채화영 몰래 두 가지를 마 회장에게 전달해요. 하나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 다른 하나는 마서린이 숨겨두었던 USB의 복사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번 회차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핵심 카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등을 돌린 게 순수하게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 장면이에요. 마 회장의 거실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분위기상 뭔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채화영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와요. 자신이 진짜 딸이라며 확신에 찬 태도로 앞에 나서죠. 근데 여기서 마 회장이 채화영의 뺨을 내려쳐요. 이 한 장면에 이번 회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마 회장이 이 순간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김 비서가 가져온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지 거기에는 정숙희와 마 회장의 친자 일치율이 99.9%로 찍혀 있었어요. 채화영이 조작하려 했던 그 검사지가 사실은 진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딸은 채화영이 아니라 정숙희였고 채화영이 그토록 짓밟고 열등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실제 마 회장의 혈육이었던 거죠. 이 반전이 단순히 혈통이 바뀌었다는 충격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채화영이 정숙희를 대하던 방식,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이용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진짜 딸을 향한 것이었다는 아이러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 순간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쓴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비명을 지르는 채화영 앞에 오장미가 나타나 USB 영상을 재생해요.
이 USB에 담긴 건 채화영이 정수키를 밀치고 할아버지 목걸이를 훔치려 했던 장면이에요. 목격자의 증언이나 상황적 정황이 아니라 영상이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나온 거죠. 채화영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오장미라는 인물이 새롭게 눈에 들어와요. 이 캐릭터가 언제 어떻게 그 USB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나름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파트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장면을 선택할 것 같아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서린 이 드라마에서 쭉 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인물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녀가 받은 충격은 단층적이지 않아요. 자신이 가짜 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엄마라고 믿어온 채화영이 사실은 자신을 철저하게 이용해왔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쏟아진 거거든요. 그럼 난 뭐야? 난 그냥 반찬가게 딸이었던 거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 이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정체성의 혼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공허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결국 도구로 쓰였다는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예요. 마서린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였어요. 채화영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거잖아요. 유리잔을 깨고 자해를 하려는 설인 앞에서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아요. 그 공백을 채우는 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의 정수키예요. 이 장면이 정말 묘하게 강렬해요. 정수키는 인지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설인에게 달려가요. 논리나 판단이 아니라 본능 엄마로서의 본능으로 움직인 거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정수키는 피가 흐르는 설인의 손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내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자신을 괴물이라고 부르며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설인에게 정수키는 예쁜 내 새끼라는 뉘앙스로 품에 안는 거예요. 자신의 딸로 기억하면서요.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감정이 확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짜 모성애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피가 섞였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감정으로 쌓인 유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수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식이 온전하든 그렇지 않든 설인을 자신의 딸로 품어왔던 거예요. 채화영이 치밀한 계획으로 이 집안을 뒤흔들었다면 정수키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엄마여서 이 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대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키가 설인을 끌어안는 장면, 혈연이 아닌 정으로 이어진 가족의 의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댓글에서 이야기 나눠봐요. 이번 회차의 엔딩 장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수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설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그 품 안에서 마서린은 아이처럼 오열해요. 마서린이 가짜 딸로서 억눌러왔던 것들, 채화영에게 이용당하면서 자신을 잃어갔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울음이에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오장미와 마 회장의 표정이 또 인상적이에요.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는 표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 그 두 사람의 침묵이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채화영이 구축하려 했던 거짓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마서린, 정수키, 그리고 그 주변 모두는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 드라마가 단순히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채화영이 몰락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거예요. 그 이유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것을 묻게 될 것 같아요. 채화영의 악행이 불러온 파멸과 정수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구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엔딩이었어요. 가짜 딸로 살며 점점 괴물이 되어갔던 마서린이 자신을 사랑했던 진짜 엄마의 품에서 비로소 참회하는 모습, 이 장면이 이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로 기억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주요 인물들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단순히 이번 회차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과 연결해서 보면 훨씬 재미있거든요. 채화영이 무서운 건 그녀가 처음부터 악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서 시작했다는 게 더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진짜 딸이라는 믿음, 자신이 이 집안에서 올바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신념, 이게 강해질수록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장애물로 보이게 돼요. 정수키도 이강혁도 마서린도 결국 채화영에게는 이용하거나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인물 유형의 가장 비극적인 점은 자신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순간까지는요.
이번 회차에서 마 회장에게 뺨을 맞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채화영이 경험했을 내적 붕괴가 어떤 것일지 상상하면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이강혁은 이번 회차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해요. 채화영을 도울 수도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마 회장 편에 서서 진실을 폭로하는 쪽을 선택했거든요. 이 선택이 단순히 상처받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언급한 장면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강혁도 사실 자신만의 복잡한 사정과 목적이 있을 거예요.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게 이강혁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 이후 강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마서리는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온 캐릭터예요. 채화영에게 이용당하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불신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 회차처럼 감정이 극단적으로 폭발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마서린이 진짜 악인이냐 피해자냐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채화영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도 나쁜 선택들을 해왔거든요. 이번 회차의 결말 정숙희 품에서 오열하는 장면은 그런 마서린이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표출하는 순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화의 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긴 회복 과정의 시작이기도 해요. 정숙희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인지 기능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린을 향한 감정만큼은 왜곡 없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 이게 왜 감동적이냐면 기억이나 판단이 아니라 감정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정숙희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린이 다쳤을 때 달려가는 그 본능은 어떤 인위적인 계산도 아닌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이번 회차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리해볼게요. 채화영이 서린에게 내가 진짜 딸이라고 가스라이팅을 시도. 이 과정에서 서린이 모든 진실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김. 채화영이 이강혁을 이용하려 했으나 이강혁을 모욕함. 이강혁이 채화영에게 등을 돌리고 진실 폭로 결심. 이강혁이 진짜 유전자 검사지 USB 복사본을 마 회장에게 전달. 마 회장이 진실을 먼저 파악. 채화영이 당당하게 거실에 나타났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음. 마 회장의 일격, 진짜 결과지 공개, USB 영상 재생. 서린이 모든 진실 앞에 붕괴. 정숙희의 본능적 모성 발현, 극의 감정적 클라이맥스 완성. 이 흐름을 보면 채화영이 몰락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채화영 자신이에요. 이강혁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거나 적어도 그를 모욕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오만함이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의 복선들을 종합해서 다음 회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뽑아봤어요. 채화영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보면 채화영은 위기에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화영만의 비밀 카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준호와의 관계, 혹은 마 회장에 대한 또 다른 약점, 이걸 마지막 협상 수단으로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처럼 채화영이 벼랑 끝 전술을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 시나리오라면 다음 회차는 더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이 될 거예요. 정숙희 품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마서린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면 다음 회차부터 마서린이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어요. 채화영의 편도 마 회장 집안의 딸도 아닌 그냥 반찬가게 딸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 흥미로운 건 마서린이 반성하는 과정에서 정숙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모녀 관계인 이 두 사람이 진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서로를 품을 수 있는지, 그게 이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묻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이 시나리오라면 다음 회차는 감정적으로 훨씬 따뜻하고 치유적인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두 시나리오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채화영의 마지막 발악이 있으면서 동시에 마서린의 내적 성장도 함께 그려지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음 화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채화영의 뺨을 때린 마 회장, 진실을 손에 쥔 오장미, 등을 돌린 이강혁,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 품에서 운 마서린. 다음 화에서 채화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들고 반격을 택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마서린은 진짜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핏줄보다 진한 기억이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에서 무엇을 남길지, 다음 화가 두렵고 설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